자, 올림포스 거기 34쪽에 본범부터 보겠습니다. 본범. 자, 본범은 이거는 현대 소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요 서사 극 교술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본범은 서사 관련이고 요 본범에 1부만 나와 있죠. 요 소설에서 그 주요 갈등이 뭡니까? 본범에서. 나하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 있고 나는 1인칭 서술자죠. 맞죠?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나하고 누구하고 장인과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이게 외적 갈등이고 이렇게 됐죠. 갈등의 원인은 점순이와의 나와 점순이의 뭡니까? 혼례 문제죠. 혼례 맞죠? 혼례. 내가 이 장인네 집에 데릴 사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되겠다고 왔는데 계속 일만 시키지. 혼인은 안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점점 불만이 쌓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세요. 점순이가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다면 뭐래 가져갔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고 보세요.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쪼갈거린다. 그러니까 점순이가 참다가 자꾸 맞죠? 이 주인공인 내가 자기도 이제 맞죠? 점순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혼인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맨날 일만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충동질. 그러니까 뭐냐면 부추긴 거죠.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이 점순이의 대사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왔냐 이거죠. 그냥 왔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날 구장님한테 오니까 나하고 장인이 내가 장인 뽑아서 구장한테 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이거 좀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맞죠? 구장이 뭡니까? 근데 결국은 장인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점순이가 뭡니까? 그 똑바로 해결 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점순이의 근데 이게 몇 번째 충동질입니까? 두 번째죠. 잘하네 맞죠?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기 있잖아.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또 쪼가버렸지. 그러니까 산에서도 한번 말했습니다. 맨날 일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두 번째 충동질입니다. 구장님이 소장이죠. 구장은 따지고 보면 요즘 얘기하면 뭐 면장, 이장 같은 겁니다. 그 동네의 어떤 그런 지도자, 촌장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략 앞에는 뭐 합니까? 쇠물 잡아채지 그냥 너희 바보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전에 뭡니까 내가 말하니까 안 된다는 건 그런 어떡하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점순이의 어떤 그 성격이 좀 대조적이죠. 나는 뭡니까 이렇게 지금 혼인을 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뭡니까 점순이가 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좀 소극적입니다. 근데 점순이는 뭐라고 합니까? 점순이 그 다음 대사 뭐고? 쇠물 잡아치지 그냥 너희 바보야 하죠. 쇠는 뭡니까? 수염이에요. 누구 수염? 장인이죠. 자기 아빠.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뭡니까? 점순이한테 자기 아빠지. 그러니까 야 안 되면 아빠 수염을 잡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순이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둘 간에 방금 이 각각의 말을 통해서 나와 점순이의 성격의 차이가 날 수 있죠. 나는 다소 소극적이고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이 바보야까지. 그래서 이 바보야라는 말이 뭡니까? 만약 아내나 여자친구가 바보야 하면 어떻게 돼 기분이? 물론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맞죠. 그냥 농담인데 만약 진작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상하겠지. 나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장인과 더 크게 싸우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제 다 싸웠죠. 심하게 싸웠죠.
진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애를 얻어맞은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맞죠? 이미 상황 끝났어. 그럼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머니에 희연 한 봉지, 그러니까 담배 한 봉지 넣어주면서 또 뭐랍니까? 올 가래는 꼭 성례시켜주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예.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장인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까지 났다. 빙장님 이제는 다시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게 나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 겁니까? 순진한. 그렇지. 순진한 거 넘어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는 특히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면서 이것도 뭡니까? 장인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성격? 어디서금을 보여줍니다. 일토로 갔다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나는 그건 뭡니까? 이 다시 또 앞에 상황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갈등이 최고조일 때를 맨 뒤에 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독자의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미 끝나고 이렇게 갈등이 끝난 부분을 앞에 먼저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가장 갈등이 최고조일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뭡니까? 장인님의 급소를 급소 뭔지 알겠지? 거기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뭐랍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죠? 미음 그 뭡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장인이 맞지? 나한테 할아버지 하면서 맞죠?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할아버지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것이 해악 맞죠? 해악성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부분. 해악성이 절정에 달하는 부분. 달하는 부분. 가장 웃긴 부분이죠. 장인이 사회한테 할아버지 하는 부분. 해악성의 절정. 근데 뭐 뒤상은 알다시피 뭡니까? 그렇게 맞죠? 막 충동질하고 야 수염을 뽑아 이렇게 했던 점수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맞죠? 네. 나를 대신하죠. 점순이한테 이중적 태도. 아까도 네가 잘 얘기했지만 이때 뭡니까? 점순이는 뭐라고 할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 다시 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식으로서의 어떤 마음이 더 앞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점순이한테 이중적 태도 때문에 내가 멍하니 맞죠? 나와버리고 그래서 정인 나의 머리를 지게 잡대기로 패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봅니다. 이 정도 본본 알겠죠?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35쪽에 그거 오른쪽에 보면 신빙성 아니업제 그건 나중에 되고 그 다음 36쪽 오늘 본문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거는 가재미 낙입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백석이라는 시인이죠. 다시 맞죠? 근데 시 아닙니다. 요거는 뭐다? 수필입니다. 수필. 현대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작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방금 봉봉은 뭡니까? 이거는 현대 소설이고 맞죠? 이거는 수필입니다.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갈래를 지금 여기 올림퍼스 부교재에 나오는 작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필이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죠. 지금 두 문단이 있는데 앞에 문단은 뭡니까? 가재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 나는 글쓴이죠. 백석 글쓴이제. 글쓴이가 뭘 좋아한다? 가재미를 좋아한다. 가자미 알지? 어떤 얘기인지. 니도 먹어봤나? 가자미라는 생선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가장 친하다는 게 뭡니까? 진짜 뭐 친구가 그만큼 자주 먹고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뭔데요? 우선 뭡니까? 모두 물린다. 그러니까 나머지 생선은 물리는데 뭐다? 10전에 6마리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또 할머니가 사온 거는 두 두루미 40개인데 40마리에 25전이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뭡니까? 가격이 싸다. 좀 맞죠. 다른 생선보다 싸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가난하고 쓸쓸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형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값이 그래도 저렴한 가자미를 먹는 것이 낫다 이거고. 근데 맛도 좋다 이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큰 거보다는 이 말이 있죠. 여기 줄친기록 보면 큰 가재미보다도 작은 것을 내가 좋아한다.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거죠, 맞죠? 작다는 얘기죠. 그런 거 좀 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다음 밑에 보면 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묘지와 내옥, 내옥이 뭔지 아십니까? 내옥은 죄인을 가둬두는 게 쉽게 말하면 요즘 교도소입니다, 맞죠? 교도소. 내옥은 감옥, 교도소입니다. 묘지와 내옥과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홍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묘지는 생명이죠, 맞죠? 그다음 내옥은 뭡니까? 죄죠. 교회당은 신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살던 운홍리에는 묘지와 내옥과 교회당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500년 오래된 이곳에서도 다 못한 것, 옛날이 흘리지 않은 중리로 왔다. 그러니까 운흥리에서 중리로 이사 온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선은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이 가깝고 또 백모감봉에 씌어있는 눈도바가 보인다. 그러니까 중리에서는 뭘 볼 수 있다? 성천강이라는 강하고 백모감봉 뭡니까? 이거는 봉우리겠죠, 맞죠?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눈도 보이고 이곳에 좌우로 긴 회담들이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얀이 밤꽃 냄새난다. 밤꽃 냄새 이거는 후각적 심상이죠, 맞죠? 후각 심상.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싶다 이거죠. 이 골목에서 여기서 한 5리 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다.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자,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마장. 소장은 뭔가 소를 사고 파는 거. 마장은 뭐겠노? 마장은 소장이 소를 사고 파는 곳이면 마장은 말을 사고 파는 것이죠. 거기 가보니 나귀는 없습니다, 맞죠? 촌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에도 나귀는 팔겠다는 데가 없다. 얼마 전에 어느 아이가 재래종에 조선말 한 삐를 사면 어떠냐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귀는 아니죠, 맞죠? 근데 값을 물더니 한 5원 주면 된다고 한다. 아까 가자미가 6마리 10전인데 아마 100전이 이전인 겁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이 존말로 할까고, 이 존말은 그러니까 제대적인 조선말이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나는 그 처량한 강락이 좋아서 점도 이름을 그려보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수필은 뭐 그런 어떤 시반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재미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 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사 갔는데 이 동네에서는 나귀를 타고 싶다. 나귀를 구하려고 하는데 잘 없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자 38쪽 유충렬전은 맞죠? 이건 좀 유심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고전 소설이니까 맞지. 고전이 아무래도 맞지. 현대문학보다는 유충렬전 주인공 이름이 유충렬이고, 자 앞부분 줄을 보겠습니다. 명나라 때, 자 우선 그러니까 배경이 명나라죠, 그렇죠? 중국입니다. 고관임, 자기가 인물을 잘 보세요. 인물 누가 나오고 어떤 강인지. 유심 동그라미. 유심 뭐 유심 사태, 유심 교체했나? 다행이네. 유심은 자 이는 성이 유고 이름이 심이겠죠.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신기한 태몽을 꾼 뒤에 영웅의 기상을 가진 충렬을 나겠다. 그러니까 유심은 누굽니까? 유충렬의 아버지죠. 그 정한담 일파가 유심을 어떻게 했노? 모함해서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충렬 입장에서는 간신이고 맞죠? 적이겠죠. 원수기도 하죠, 맞죠? 아버지가 귀양 갔습니다. 충렬 모자가 뭐고? 어머니와 아들 또 죽이려고 하죠. 정한담이 맞죠? 했는데 충렬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승상을 지낸 강희주의 은혜를 입어 사회가 됩니다. 강희주의 사회. 그러니까 충렬이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뭐 어찌어찌 살다가 강희주의 집에 살아서 강희주에 따라 들어간 거죠. 사위가 됐다. 그러나 강희주마저
정원담에게 기양부. 정원담은 뭐 맞죠? 충렬 원주의 원수는 맞죠? 아버지도 기양부되고 장인도 기양부됩니다. 충렬은 광덕산 도승을 만나서 뭘 배웁니까? 도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강의주가 그 도적한테 쫓기다가 그 어떤 강에 보내지잖아요. 그 이후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강희주가 그러니까 유충렬이 그렇게 위기 넘기고 할 때 쌤도 이 소설 다 읽어보지 않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강희주가 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유충렬을 길러서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뭔가 유충렬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거 닿았네 해서 아들같이 키우다가 내 딸 보내라 여기 사이 사는 거죠. 근데 그 강희주마저 맞죠. 왜냐면 은인아이가 귀양물이었어. 정원담이. 그러니까 충렬이는 강덕산 도수는 어쩌지 만나서 도수 그러니까 정답 영웅적 인물이 되는 거죠, 맞죠? 도수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정기적 요소죠. 정기적인 요소가 뭐고? 보존 소설 같은 데서 하늘 그러니까 쉽게 하면 비현실적인 거죠, 맞죠? 홍길동 네가 좋아하는 홍길동 있잖아. 홍길동이 매니아 아이가? 최영전 죽어도 그래서 홍길동이 했잖아. 홍길동은 도술 부리지 맞잖아. 분신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기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맞죠. 도수가 고조설 보면 이렇게 도수를 부리거나 귀신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다 뭐라고 한다? 전기적 요소죠. 그것도 나오는데요. 뭐요? 무슨 도사 문제풀이가 그럼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해봅시다. 지금 여기 집중. 그래서 이후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켜. 자 이제 정한담이 뭡니까? 결국은 정한담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뭡니까? 항복을 하기로 합니다. 충렬이 누구가 이승을 못하지 않고 정한담이 그건 이제 전생이죠. 천상계에서 싸우고 이승을 내려와서 이어서 그런 요소가 맞습니다. 뭐냐면 이제 천상계와 인간계, 그러니까 천상계 인물이 어떤 죄를 짓거나해서 인간계 내려와서 다시 태어나갔고, 근데 그 인연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 요소.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이봐 역적 전한남아 남경 동문 내선 유충렬을 아냐 모르냐 밥비나와 목을 들이나 그러니까 정한담이 나온 거 아니고 누굽니까? 그 소리에 양진이 들리며 천지강산이 진동한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 맞죠? 천지강 이거 과장된 표현 적어주세요. 글쎄 정기적 요소인데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어느 게? 정기적 요소가 있잖아요. 예. 비현실적인 거. 그러면 충렬이가 유충렬이 하면은 천지강산이 진동. 아니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 서술자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 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소리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유충렬이었던 그 기세가 맞죠? 그 어떤 분노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도수로 보면 안 돼요. 정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거리 대경은 크게 놀라서 돌아보니 일광투구의 안채에 쏘이고 용린감은 혼신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그러니까 운무 중에서요. 그러니까 운무 중에서요 공중에 소리만 나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거리 이제 뭡니까? 그 적장이지. 이게 뭡니까? 문거리 뭐지 하면서 돌아보는데 안 보여 아무도. 맞지? 왜냐하면 지금 운무는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는 겁니다.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하는 차에 병력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번듯하여 어디 됐습니까? 정문걸의 머리가 공중에 베어들고 그럼 뭡니까? 이미 정문걸 어디 됐습니까? 머리 베었습니다. 목 잘렸어. 정문걸이 얘도 적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정한담 쪽 적장이죠. 중굴 발림이 조정만이 엎어지며 문 밖에 급히 나와 그러니까 조정만도 적장인데 뭡니까? 급히 들어갑니다. 도망갑니다. 이때 천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황제는 옥새를 목에 걸고 항복 문서를 손에 들고 집문 밖에 나오다가 뜻밖의 호통 소리 나며 일원 대장이 여기서 유충렬입니다. 적으세요.
호통소리도 이 충격이 아까 맞죠? 이봐 하면서 역적 전담한 그 소리죠, 맞죠? 그다음에 이런 대장이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대경대이 크게 놀라고 그 기뻐했죠. 천자가 맞지? 항복하락하다가 저 누구야? 하면서 맞지? 중군을 급히 불러갈 적장배든 장수 성명이 누구냐? 답비 입시하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전에 복지하니 천자 급히 문할 그대는 니신지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하니까 뭡니까? 충렬이가 이제 얘기하죠. 충렬이 저의 부친가 부친이는 뭐였죠 아까? 유심. 여기서 천장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에 옥새를 걸까? 옥새는 그거면 도장. 아, 옥새가 그 칼자 아니고 옥새는 그 왕의 이렇게 뭐 결제 같은 거 할 때 도장 있잖아. 그게 옥새. 그래서 저의 부친과 강희주 죽음을 절분히 여겨 통역하며 여쭈되 소장은 동성문 내 거하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주유개걸 그 어디뿐이 있죠. 뭐든가 도도도하다며 빌어서 먹는다. 맞으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이거죠. 예. 주유개걸하여 말리밖에 있었다가 아비 원수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었거니와 폐하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은 몽중이로소이다. 이건 적었죠. 곰핍한다는 뭐냐면 이거는 좀 적으세요. 곰핍하심은 몽중이로소이다. 이거는 곰핍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몹시 어떻다. 고단하다. 몹시 고단하심은 몽중이라 이러니까 뭐냐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못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폐하가 정한담에게 이렇게 몹시 고단함을 당하시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알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일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황제께서 정한담 말만 듣고 우리 아버지하고 광희주 그렇게 막 귀양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어이없는 조금 뭐죠? 황제한테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불순하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원찬은 있지만 먼 곳이 기양본이다. 충신은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문맥상 유심과 강희주 두 명 적으세요. 충신 밑에 유심 강희주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하고 일월이 무강함합니다. 자 이렇게 일월이 무강한 것도 뭐냐면 일월이 무강하다. 뜻이 뭐겠노?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해와 단일이 맞죠? 해와 단일이 뭐다? 무강은 뭐겠습니까? 뭐가 없다? 그렇지요. 전혀 맞죠? 이건 빛을 잃었다. 그죠? 뭡니까? 참담한 심정. 이렇게 우선은 뭡니까? 유충현이 천자 앞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론합니다. 좀 섭섭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때 저 역적 전한다는 말 왜 들으셨습니까? 이거죠, 맞죠? 하니까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머리 막 땅에 박습니다. 산천초목도 슬퍼하며 만진중에 낙루 아니할 리 없더라. 그러니까 이 진중에서 낙루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 이 유충의 말 듣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방금 산천초목도 슬퍼하며 만진중에 낙루 아니할 리 없다. 이게 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서술자의 개인이죠. 이게 뭐지? 이건 다 적어야겠다. 혹은 편집자적 연평이죠.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은 고전 소설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단순히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판소리 소설식이죠. 근데 이 충혈전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판소리 사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판소리 사설 남아 있는 게 춘향전 네가 잘 모르는 춘향전, 친청전, 흥부전, 토끼전 요거 4개밖에 없어요. 이 충혈전은 판소리 사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맞죠? 판소리 사설이 있던 사설에서 판소리에게 소설된 것이 뭡니까? 이런 소설적인 많죠. 다음에 선생님 물란 들어주세요. 이런 거 기억나? 예. 뭔 얘기했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판소리가 이런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공연하다가 뭡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관중들한테 맞죠? 정말 산천초목이다 물개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겠죠. 그런 분이 소설로 이렇게 들은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명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자는 뭡니까? 할 말 없지? 예. 천자가 이 말 들으시고 후에 막급 할 말 없이 우두커니 앉았더라. 태자 적진에 잡혀갔다가 태자는 누굽니까? 이제 이거 천자의 아들이겠죠, 맞죠? 아들 맞죠? 그러니까 다음 천자 될 사람. 네. 태자는 적진에 잡혀 있었어. 이따가 본진에서 문거리 배임을 보고 탈신도주 무슨 말이고 토꼈다 이거죠, 맞죠? 예. 토껴서 급히 와서 황상 곁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태자가 이게 도망간 거 뭡니까? 유충렬이 문거를 뵌 걸 보고 맞죠? 온 거죠. 충렬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 손을 붙들고 가. 자, 태자가 뭐가 가겠노?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보세요 이제. 자, 고설 인용하고 있죠. 주 성왕도 관체 말 듣고 주공을 의심터니. 근데 이거 속담이 나가면 안 되죠. 속담이라고 하면 고사라고. 고사. 옛 이야기. 속담은 딱 한 문장으로서 이렇게 뭔가 표현한 거고. 뭐 3살부터 8살까지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맞습니다. 옛날 고전 사문 보면 이렇게 중국의 옛 이야기, 고사나 역사 이런 것을 인용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이렇게 근거를 뒷받침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일반적인 글쓰기 말이나 글을 할 때 하나의 그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인용은 주성왕도 관체 말 듣고 죽음을 시더니 해가 지체가여 성군이 되었다 했죠. 해가 지체가 뭡니까? 지금 잘못을 뉘우친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도 주성왕이 누구의 말 듣고 관체의 말 듣고 누구를 의심했을까? 죽음 의심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유충렬 입장에서는 주성왕이 누구였습니까? 천자겠죠. 주성왕이 관체 말 듣고 죽음 의심했지. 그럼 관체 누구였습니까? 정한다겠죠. 주공은 누구겠습니까? 유심이죠. 유심. 이렇게 대응이 되죠. 경이 이게 왼발이니까 경이 이게 왼발이고 주성왕이 천자.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건 지금 태자가 인용한 고사고 밑에 그러니까 지금 유충렬 이야기에서 각각 어떤 의미로 대응되는가. 주성왕은 천자, 관체가 정한다. 이 관체라는 이 간신의 말 듣고 주공이라는 훌륭한
신하를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심이겠지. 네. 그러니까 그 주성학도 잘못을 뉘우치고 성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니도 우리 아빠 좀 용서해라 거죠, 맞죠?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 천운이라. 충신이 죽는 거 뭡니까? 막 하늘이 정해진 운수다. 이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죠, 맞죠? 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진충갈력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갖춰 황상을 도우시면, 황상은 여기서 자기 아빠겠죠. 천자.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 갚으리라. 은혜를 풀을 맺어 갚는다. 사자성은 뭐고? 아, 네. 결초? 결처분. 그렇지, 저거죠. 은혜는 풀을 맺어 갚으리라. 결초본입니다. 이건 오사의 속담이에요. 어느 거? 그 은혜는 불을 맺어 갚으리라. 이건 저 속담에 집중 안 되는데, 속담은 잘 시험에서 안 묻습니다. 속담은 속담에 또 꽂혔는 또. 그 문제 풀때그 속담 쓰냐고 물어보는 자, 속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만 속담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의 그런 어떤 간접적 표현이고, 이런 거는 은혜는 풀을 맺어 준다. 이거는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보기 힘들죠. 이거는 이렇게 한자성어를 풀어 쓴 거죠. 자, 태자의 말의 의도는 뭡니까? 이 태자는 어떤 의도를 말했죠? 태자의 말. 태자는 어떤 의도를 했습니까? 태자의 말을 하면 우리가 보면 우선 고사를 넣죠. 고사를 들어. 고사를 들어서 천자의 잘못을 시인하죠. 그리고 우리 아빠 잘못했다. 맞다. 시인하고. 근데 뭡니까? 그런데 그렇다 해서 지금 너무 막 그렇게 감정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지. 이 충분히 회유하고 있죠. 회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이제 충렬의 말 보면 충렬의 그 신경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태자는 뭡니까? 지금 그 앞에서 충렬이 앞에 말해서 뭡니까? 천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저 정한담에 그 뭐고 잘못된 말씀을 주었습니다. 천자들 그때 좀 잘 판단하시지 뭐 이렇게 그 어떤 신경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어떤 섭섭함과 맞지 억울함이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뭡니까? 태자가 이제 맞는데 지금은 빨리 네가 신하로서 뭐고 여기 있지만 뭐고 진충 간력해야 되지 않냐 이말 하니까 중요해 뭡니까? 울음을 그치고 맞죠? 뚝 그치고 본문 보세요. 저기 보세요. 어디 보노? 자, 힘든 거 합니다. 좀만 더. 울음을 그치고 태자 상을 보니, 상이 뭡니까? 얼굴을 보니, 자, 천자 기상 절실하고 일대 성군 될 듯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 태자 보니까 이 태자가 뭡니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 태자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전에 사죄할, 천자한테 사죄합니다. 소장이 아비 죽음을 한탄하여 분심은 뭔가 분한 마음이 있는 거로 격절한 말씀을 뭐냐면 격렬하고 절실한 말씀을 폐하 앞에 아뢰었으니 죄사 무서 뭡니까? 죄가 죽어도 맞죠? 죄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 죽을 죄를 졌다 이거죠. 그렇지. 여러분 천자 아무리 맞죠? 왕이나 임금 자매도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맞죠? 임금 자매수도 내가 자매는 거 알겠는데 근데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왕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장이 죽사원들 폐하를 돕지 않으니까 하면서 뭡니까? 이제는 다시 마음을 바꿔서 목숨을 바쳐서 맞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충렬의 말과 태자의 말 그다음 다시 충렬의 어떤 그 심경의 변화를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이 인물 관계들 맞죠? 유충렬을 중심에 두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 유충렬과 갈등 관계 있는 분 누굽니까? 정한담이랑 정한담이죠. 정한담 분이들 맞지. 유충렬에게
도움을 준 사람 누구죠? 강희주랑 덕순. 그렇죠. 도승, 너는 그 강도승 도승도 맞죠? 도움을 준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뭐합니까? 조족자 들어갔죠. 오케이. 여기 실제 도수를 부리는 아니지. 왜냐면 아까 앞에서 그 문건이 목을 대기 전에 운무에 사용하는 이 운무를 펼친 거죠, 맞죠? 이건 하나의 전기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영웅적 인물입니다. 자, 그다음 40쪽 파수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래가 희곡이죠. 희곡. 파수꾼은 기본적 설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파수꾼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지키는 사람이죠. 네. 마을이 있고 마을 경계가 있고 마을 경계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리 때로부터 맞지? 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촌장이 있습니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한테 요 마을 바깥에는 이때가 질실하다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때가 침몰할 수 있으니 우리가 요 마을에 울타리를 세우고 망루를 짓고 높이를 망루를 짓고 파수꾼들이 이때가 다가오면 양철북을 이때가 왔다 하고 양철북 돌린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대피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가와 나가 오랜 세월 동안 파수꾼이 있고 최근에 보다 파수꾼 다가 맞죠? 들어왔죠. 신입입니다. 네. 파수꾼이 뭡니까? 쫄제 이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맞죠? 막 쫄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일 잘할 수 있을까 막 긴장하다가 어느 날 근데 뭐냐면 보통 이겁니다. 파수꾼 가가 여기 있고 파수꾼 다가 밑에 있거든요. 가가 이때가 온다 하면 뭡니까? 파수꾼 다가 밑에서 양철북을 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파수꾼 다가 여기 위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멀리 보니까 이때가 없다. 뭐지? 하면서 뭡니까? 파수꾼 다가 촌장한테 알립니다. 어떻게? 이때부터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어떻게 보냐면 운반인이 사실 파수꾼 가는 여기 살잖아. 예. 마을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뭡니까? 양식이나 뭐 생필품, 휴지 이런 거, 물티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쿠팡으로 쿠팡 보내겠지. 그 운반인이 있겠죠. 운반인이 뭐 3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겠지. 운반이한테 왔을 때 뭡니까? 이 편지 좀 촌장한테 전해주이소 해갖고 줬어. 근데 운반인이 가다가 궁금하잖아. 어디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밖에 없다. 근데 그 운반인이 그거 듣고 왜? 그 파수꾼 다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다. 파수꾼 가가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나다 다 삽니다. 가다가 다 상주입니다. 다 막루에 다 상주예요. 다 상. 막루에 위에는 막루 밑에 뭐 이렇게 뭐 있겠지. 뭐 집 같은 거 있겠지. 거기니까 다 상주. 마을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그냥 물어보세요. 근데 봤어 운반이. 눈 보고 지만 알고 있으면 아는 게 뭡니까? 허튼입니다. 야, 편지 보냈는데 이렇게 적혀있네. 맞아 다 퍼졌어. 맞아 어떻게 뭐요? 육대가 없다고?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고 뭡니까? 막루로 가보자. 그래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걸 촌장이 알아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촌장의 목표는 뭐다? 마을 사람들이 가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파수꾼다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촌장이 뭡니까? 뛰겁니다. 맞죠? 그래서 막루에 도착했다. 촌장이 이제 촌장의 목적은 뭡니까? 파수꾼다를 설득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80쪽 보세요. 파수꾼다가 아니고 뭡니까?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세상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일대가 몰려온다. 이 합된 균형함이 시작되는데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맞죠. 자, 그래서 일대가 뭔지부터 얘기합시다. 일대는 일대의 성경적 의미 우선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짓이죠. 거짓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촌장은 독재자이자 권력자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고 거짓을 왜 만들었냐? 촌장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한 가공에 적응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마을 사람들 되게 공포의 대상이죠. 맞지? 이럴 때의 상징적 의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촌장이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얘야,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런 얘기 물리지 않던다. 마을들 자, 거기 동그라미 안전했어. 안전 동그라미. 안전.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를 대응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단결 동그라미. 그들은 질서를 갖는 거야. 질서 동그라미. 이런 맞죠. 추상적 언어들 있죠. 그게 너 뭔지나 알기나 하니?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그건 뭡니까? 파수꾼에 대해서 뭐가 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뭐 했다? 희생한 거야. 희생 동그라미.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 지서는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것들 안전, 단결, 질서, 희생 이런 추상적인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촌장은 자기가 한 이 거짓된 행동을 뭐하고 있노? 합리화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촌장이 맞죠? 촌장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사용한 어떤 뭡니까? 어떤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촌장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촌장은 뭐 때문에 이때는 거짓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인 거 맞죠? 근데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야 안전을 위해서 한 거야. 파수꾼이라고 희생이지 얼마나 고귀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파수꾼 다가 이거 넘어갔나? 이 설득에 대해서 넘어갔습니까? 네. 밑에 보세요. 여기 이 바이올에서 안 넘어갔지. 왜 제가 어떤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자 이때가 거짓이면 흰 구름은 뭡니까? 진실이지 맞죠? 네.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하면서 외치겠다 하지.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도 뭡니까? 촌장은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맞지? 회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수꾼다가 어떻게 되노? 넘어가다 맞죠? 뭐 별얘기를 다 해요. 니는 마을 사람들 오면 내 머리 도끼 막 찍을 건데 니는 그 말하고 싶은 거 보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지 내가 피 철철 흘리기 원하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점점 막 집요하게 얘기하죠.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해서 결국은 뭡니까? 파수꾼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파수꾼이 이렇게 합니다. 가만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좀 마을 사람들 오면 내가 위험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이때 있다 해도 하니까 파수꾼다가 뭡니까? 결국은 넘어가죠. 그럼 내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은 꼭 할 거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디 됐습니까? 중요하게 해보세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훔치려 하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줘? 왜? 없나? 왜? 내가 찾아줄까? 관객들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있죠. 보면 이게 관객들을 향해 얘기하지 맞죠? 지시문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실제 마을 사람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무대 위에 올라온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고 있지. 배우들이 맞지. 이게 뭐냐? 공간적 제약을. 우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관객이 이야기 속에 들어온 거죠. 원래 일반적인 연극은 무대와 관객석이 철저하게 구분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관객이 뭐다? 관객을 극 중에 참여시킨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제약. 공간적 제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희곡은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표현이나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왜?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연극은 뭐다? 제한된 무대 위에서만 이야기 펼쳐지기 때문에 또 뭡니까? 무대도 제한돼 있고 관객의 눈앞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영화보다는 더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 마을 사람들이 등장한다. 몇 명쯤 알게? 하는 제약.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사이즈면 몇 명 정도? 무대 몇 명이 알게? 100명 최소 100명 몇 명까지? 한 20명 와도 마을 사람들 편 안 되겠나? 얕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근데 금방 퇴장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이 있지. 이거는 이걸 뭡니까? 극복하는 거죠. 굳이 실제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관객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객들 보니까 우리가 말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구나. 두 번째 효과는 뭡니까? 두 번째 효과는 그럼 뭐다? 네가 말 관객이면 그렇다고 어떻게 해? 뭔가 좀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네. 좀 더 흥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관객들의 무엇을 유발한다? 흥미가 이것도 되겠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이 작품 내용과 관계 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요 왔다가 맞지. 그 운반인의 말 때문에 왔다가 다시 또 파스쿠다가 일대가 있다 하지. 하니까 다시 우 가쁘지. 뭐가 있노? 뭐가 없는 거 같노? 뭐가 좀 생각이 없는 거 같죠. 주관이 없듯이 주관이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가고 우갔다가 마치 이건 뭡니까? 현대 사회의 어떤 조그만 어떤 뭐 뉴스 때문에 다 욕하고 갑자기 또 아니라 하니까 다 갑자기 또 신격하고 이런 어떤 뭐가 없는 겁니까? 비판 정신이 없는 거죠. 맞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런 어떤 뭔가 비판 정신이 없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대중을 맡긴 거 아닙니까? 관객한테. 그러면 관객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저희가 그런 걸 봤다면 내가 그런 역할이나 하다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그럼 난 실제 어떤 대중이지? 난 어떤 대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평소에 이렇게 막 어떤 사실에 휘둘리지 않는가?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 맞지? 좋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관객한테 뭘 유도한다? 관객에게 보이죠 이거? 네. 관객에게 어떤 성찰적 사고입니다. 성찰적 사고입니다. 뭐 반성, 비판 이런 걸 유도한다 되고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세 가지 요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을 관객들로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효과를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이제 뭡니까? 촌장이 맞죠? 강요해서 파수꾼다가 맨 뒤에 뭐다? 이집대가 몰려온다 외치죠. 이거 뭡니까? 촌장의 해위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촌장이 약간 이게 좀 독재 권력이라고 했죠. 독재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던 지식인이 뭡니까? 결국은 권력에 맞죠? 권력에 무너져서 뭡니까? 그 거짓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힘들지? 자 마지막 작품은 끝난다. 41초.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 옆에 애를
마지막은 자 보세요. 요 이규보라는 분이 쓴 이것도 고조 스피드입니다. 이것도 뭐 제목은 이게 지금 이상한 관상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제목 한문 제목이 있습니다. 알죠? 있는데 여기는 그 제목 풀어서 이제 한글로 한 거예요. 요 내용이 뭡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읽는 것보다는 요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관상가가 왜 이상하냐? 왜 이상한데요? 관상이랑 반대로 반대로 말한다.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관념 관상하는 사람 예를 들면 여기 한 예를 봅시다. 뭐냐면 딱 치고 보면 거기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귀하면서 살찌고 기름기 흐르는 삶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모습이 몹시 야비겠으니 당신처럼 소환하는 모습을 돼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고 미래의 모습을 맞죠. 예언하는 겁니다. 관상은 뭐냐면 뭡니까? 지금 현재 모습 맞죠. 아 당신 관상이 좀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물론 뭐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선 이 관상가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모습을 맞죠 이렇게 얘기 관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어떻게 이것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 어딜 보냐면요. 저기 A 부분 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돼 있다. 부귀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죄가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쭉정이도 먹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기에 여위겠다라고 하였고 우매하여 어리석은 필거 될 것이기에 당신의 족속은 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지금은 부귀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미래는 뭔다? 여위겠다. 맞지? 이게 맞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가는 자 이걸 정리할게요 이제. 자 이 관상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관상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사람의 현재 모습이나 행동 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미래의 모습 맞죠? 이 현재의 모습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변화를 거치는 미래의 모습을 기준으로 관상을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몇 개 예가 나오지 사실 맞죠? 여기 보면 관상을 본다. 여기 보면 쌤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 반대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반대로 뭐고 야민 사람한테 뭐 합니까? 살찌겠다 하지. 네. 또 뭐 있죠? 그리고 뭐더라? 험악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고 뭐더라?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는 사람한테 뭐 합니까? 그러면 추하다 하고 맞죠. 네. 또 민첩하면 용기를 수상한 사람한테는 뭡니까? 나중에 체포되겠다 하지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거 뭡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런 게 뭐다? 그건 뭐다?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을 대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 찾는다는 것. 그래서 이 글쓴이가 뭡니까? 관상가의 이 대화를 마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줄 뭐랬노? 내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했다. 과연 내 말이 맞았군. 이 사람은 참으로 기이한 관상가다. 근데 뭔가 그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법을 사용하다 맞죠? 그러니까 그의 이 관상가의 말을 뭡니까? 높이 평가하는 거죠. 어디가 푸나?
저요. 왜? 근육통이 심해. 근육통이다고? 어디가 아픈데? 집에서 운동하니까. 아 운동, 훌륭한 근육통이네. 예, 근데 너무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다 그러면 또 나중에 감기가 이렇게 기침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거나 좀 자제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나이 들면 더 하여간 여기까지 수가 있습니다.